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약간 환절기라서 목이 좀 갈갈한데, 오랜만에 고의정 얘기를 해보죠. 어제 그 4일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6차 공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숨겨뒀던 여러 그 핵심 증거들을 제출을 했어요. 그 증거에 크게 두 줄기는 펜션 주인하고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범행 시간이 25일 8시 40분부터 9시 50분 그 사이 한 2시간 안쪽에 그 사이가 대략적으로 범행 시간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앞 시간에 그 피해자가 본인의 그 관련인하고 통화를 했고, 그때는 살아 있었을 테니까 그 뒤부터 9시 한 50분 정도까지 그때쯤이 아마도 범행 시간이 아니겠는가라고, 그건 대략적으로 강한 추정인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고, 그때쯤에 펜션 주인하고 한 3차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 한 3차례 정도 나눴고, 그 녹취 파일을, 그 통화 자체를 공개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고의정의 아들이 대신 받아서 고의정한테 그 통화하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그때쯤이면 이 욕실에서 시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하는 그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그 상황이 상당히 그 고의정의 통화음 자체가 표현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교 있고 살가운 말투로 다 나눴다.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웃기도 하고 대단히 많이 상당히 고도의 평정심이라는 검찰은 표현을 했어요. 피고인의 설명대로라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황해 이처럼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계획적 살인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흔 패턴 분석입니다. 즉 혈흔의 흔적과 방향, 혈액량을 고려했을 때 15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밝힌 바에 의하면 저는 이제 기사로 보고 있는 건 다이닝룸과 부엌.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규모가 되고 시설이 갖춰진 펜션 같은 경우는 다이닝룸, 그러니까 식탁방이나 식당방, 식당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면 주방, 입식 주방 이렇게 있고, 바로 옆이나 아니면 바로 옆에 이제 식탁이 있고 다이닝룸 이렇게 있는 게 맞겠죠. 그걸 구분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 다이닝룸에서 9차례, 부엌에서 5차례 흉기를 사용했다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전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계속 경찰을 통해 나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기자들이 나온 얘기를 들었을 때는 침대 위쪽에 피튀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말하자면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방송에서도 그걸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범죄 전문가, 그 틀린 얘기죠. 이것도 이제 잘못된 정보인 건데, 저도 사실은 좀 이상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절피dem을 먹였고, 먹고 나서 반응이 왔을 때, 그러면 먹고 난 어쨌든 카레에 섞거나 밥에 섞어서 먹고 얘기를 하고 이런 정도 할 때 바로 가서 눕지 않는 한
침대 위에 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저는 좀 희한하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 제 추정이죠. 만약에 이 그 침대 위에서 침실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고의정이 이 조금 약하게 절피뎀을 먹이고 그다음에 약간 좀 어질어질하다라고 해갖고 가서 이제 누운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를 결박을 한 다음에 공격을 했다. 이런 거 성립된다고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전의 에피소드를 살펴보시면. 근데 저는 엉뚱한 걸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는 침대 위에 있는 그 벽 천정에서 이 혈흔이 발견됐다는 것만 듣고 그렇게 판단한 건데 제가 틀린 거죠. 이거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전혀 틀린 건데 지금 나온 거라면 제 추정이 그럼 오히려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면 즉 설명을 해보자면 카레를 통해서 피해자한테 졸피뎀을 먹이고 졸피뎀을 먹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쓰러졌겠죠. 그러니까 뭐 식탁에 엎어졌거나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흉기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특별히 그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데로 이동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죠? 그럼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동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발적인 부분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공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엎어진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피가 튈래 우리가 보통 경동맥이나 동맥을 찔러서 뿜어져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 상체를 앞쪽 이쪽이나 아니면 앞쪽을 해서 이런 가능성이 더 없죠. 등 쪽을 해서 등 쪽을 찌르고 머리를 해갖고 피가 튄다. 그건 사실은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찔렀다고 하면은 거기만 피가 튀어야 되는데 부엌에도 튀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고의정이 이 피해자를 식탁에서 졸피뎀을 제압한 후에 일정 정도 결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 이 말을 걸면서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일종의 검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약간의 정신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졸피뎀을 얼마나 먹였는지 농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안 나오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 상태라고 보면은 그리고 약간 좀 깨우고 그러면은 정신이 조금 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흉기로 공격을 했다. 근데 흉기로 공격하는 게 9차례 정도라고 하면은 치명적인 부위를 바로 공격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랬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고의정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그 남자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얘기, 자기한테 복종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종의 그 위협은 하면서 고통을 주는 형태로 공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고의정이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퍼스널레이션 개인화된 공격이 나타나면서 여기 앞쪽에 있는 경동맥과 이렇게 마구 찔러대는 즉 오버킬이 나타나는 거죠. 오버킬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서 이 피해자가 일어나 갖고 뭐 도망가다가 다시 뭐 얼마 안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5번의 공격을 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현장 재구성,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의정이 왜 죽였는가에 대한 그리고 왜 이 범행을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동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죽일 생각만 가졌으면은 먹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절명할 수 있게끔 바로 숨을 끊어야지 맞죠. 그리고 어차피 절표제는으로 제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9차례 이상 최소한입니다. 일찌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오버킬이 난다는 거, 오버킬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공격, 즉 분노에 의한 공격입니다. 즉 네가 나를 도망가? 네가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여러 차례는 주로 목과 얼굴 쪽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과 얼굴 쪽을 찌르면은 바로 안 죽습니다. 그죠?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목의 절명 부위를 정확히 꽉 찌르면은 바로, 그러니까 치명적이 되지만 지금 9차례 넘게 찔렀다는 거는 그 치명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속, 그러니까 9차례.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왜냐하면 이 보통 사람이 이 피가 튀면 경동맥이나 동맥이 얼굴에 이거 튀게 되면 찌를 때보다는 뺄 때 이 압력 때문에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푹 빼고, 그럼 그것이 이게 칼이라고 하면은 칼의 형태의 끝에서 이렇게 쭉 반월형, 그러니까 이 쭉 해서 그게 촥 하죠. 그 비산의 혈흔이 생기죠. 비산의 혈흔의 양과 각도가 한 번 치면은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찌르고 나서 해보면 정확히 몇 번의 이 횟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주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왜냐면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세하게 튄 핏방울이라도 그것을 지운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한 것처럼 루미놀 반응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방울에 따른 것을 각도를 계산하면은 최소한 몇 번의 이 흉기의 스침이 생긴다,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정도까지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찍어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혈흔이 있는 상태에서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혈을 닦아내도 루미놀 반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혈흔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이 두 군데라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범죄 고의정이 왜 했는지와 어떻게 했는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은 결박이 있어야 된다. 왜? 결박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간차를 공격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가 반격을 하게 되죠. 근데 반격 정도가, 고의정의 몸에 나타난 반격 정도가 약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묶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고의정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은 아마도 1차 공격 이후에 이 피해자가 약간 도망가거나 이런 미켜서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나타났던 흔적이 아닐까. 그리고 고의정 손에 있었던 이 평행한 3가지 정도는 아마도 처음에 찌를 때 아니면은 그보다는 마무리할 때, 즉 두 번째 5회 이상 부엌에서, 이 마무리는 왜냐하면 쓰러졌을 거란 말이에요. 부엌에서. 그럼 쓰러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고 찌르는 게 아니라 지지대에 대고 찌르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인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대한 설명은 아마 검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질 않았을 거고, 대략 몇 회 정도는 얘기했을 거고, 국가수에서 BPA를 하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호인의 탄핵은 뭐 그럴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탄핵 자체가 좀 얘기가 돼야 되지만은 탄핵 자체가 좀 어려운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두 부분으로 이제 혈흔패에서 나눠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고의정 변호인 쪽이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사람이 살인을 한 이후에 어떻게 저렇게 그 애교 있고 살가운 말로 다른 사람과 할 수 있을까? 이거 사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발적이나 계획적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말대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저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되게 더 태연한라고 하면 그건 자기적인 부분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검사가 입증하기는 어렵지만은 일종의 방증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걸리는 게 이 상태는 이제 아들의 반응이에요. 즉 아들이 마지막 그 9시 50분에 전화를 할 때 아들이 고유정은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게 올게용 이라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녹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고유정이 이 전체 범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워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검사가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계획성과 우발성을 나누는 거라고 주장하면 변호인한테 탄핵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검사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BPA로 충분히 동기가 설명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의 설명을 좀 드렸고, 현장 검증, 현장 조사는 고유정 쪽에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현장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한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재판도 전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분이 결심 공판을 하고 선고를 할 것 같은데, 구형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고유정, 제가 궁금했던 건 고유정의 범행 동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BPA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고유정 변호인 쪽에서 어떤 또 증거를 가지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그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